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선명성 경쟁으로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여권의 강경파를 직격한 건데요. 그동안 여당의 이른바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과유불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경제 위기 속에 여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청구서가 이르면 이번 주 공식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7개 나라에 대해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동참했는지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앞으로 관세 협상과도 직결될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셈법도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핵심 통로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또 공격하고 홍해 주변의 물류 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헤란에서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아직 목표물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시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 끝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 직장 주변을 답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2차례나 발견해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우리나라 등을 또 지목하면서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호르무즈 파병에 나서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모즈타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살아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전쟁이 끝나면 유가와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을 또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원유 수입량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많은 원유를 들여오는 국가들이 파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Japan gets 95%, China gets 90%, many of the Europeans get quite a bit, South Korea gets 35%. So we want them to come and help us with the strait.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동맹국의 안보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의 파병을 압박했습니다. 어떤 국가엔 4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해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현재 약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파병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고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들이 호르무즈 파병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면서 프랑스와 영국이 관여할 것으로 본다고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또 이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재 누가 이론의 지도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야톨라 하메네이와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본 사람이 없다는 건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mean,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e's badly disfigured. They're saying that he lost his leg, one leg, and he's, been hurt very badly. Other people are saying he's dead. 네, 이란 측에서 협상을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란이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란 전역에서 군사시설 등 7,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90%, 드론 공격은 95%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중국도 압박을 했는데 일단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무역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요? 네, 미국과 중국은 파리에서 이틀 동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히토류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부산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중국은 에너지 수요의 절반을 걸프 지역에서 공급받는다는 점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호의 여부 때문에 정상회담이 연기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Being met, the postponement, if it happens, would be because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lieves that he should stay in the United States while this war is being prosecuted.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양측이 관세 수준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 대표는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청강 대표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서 일방적 조사에 반대한다며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연합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에 국제사회가 동참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누구도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원치 않는다고 EU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주도권 다툼은 계속 격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습을 예고했고 이란은 전면 봉쇄해서 선별 통제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터미널인 하르그 섬에 대한 추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번엔 도 이상 군사 목표물만 겨냥했지만 이번엔 석유 기반 시설도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5분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attacked Targ Island and we left just one little area standing at the standing part is where they have the pipes, the oil pipes come in. And we can do that on 5 minutes notice. 군사 타격을 넘어 특수 부대를 활용한 장악도 검토하고 있다는 미 온라인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하르그 섬에 대한 1차 피격 이후 이란은 미국과 협력하는 다른 걸프국 석유 시설을 상대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핵 협상 중에도 공격을 감행한 미국과 다시 대화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re is no good experience talking with Americans. We were talking. So why they decided to attack us? So what is good if we go back to talk once again? 국제사회 고립을 우려한 듯 제3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보장하겠다며 연일 손짓입니다.
미국과 동맹 세력 간 균열을 노린 갈라치기 전략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튀르키예와 인도의 선박은 해협을 통과했고 일부 유럽 국가도 이란과 개별 접촉하고 있습니다. We propose to continue to remain in touch and coordinate with all concerned countries to ensure a safe and unimpeded transit for them in an effort to ensure our energy security. 미국은 군사력, 이란은 해협 통제를 무기로 힘 겨루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쥐느냐가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레바논 사망자 수가 8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현지 시간 16일 기준 사망자는 886명, 부상자는 2,1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111명의 어린이와 67명의 여성이 이번 공습으로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피난민 수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을 국경 너머에 투입해 헤즈볼라 대원과 관련 시설을 무력화하는 표적 작전을 이날 본격화했습니다. 2주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이란 내 쉬운 곳이 넘는 문화 유적지가 파손됐습니다. 이란 문화유산부는 박물관과 전통시장인 바자르, 역사적인 정부 청사와 모스크를 포함해 유적지 56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또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걸로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도 모처럼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83% 올랐습니다. 대형주 위주인 S&P 500 지수는 1.0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22% 동반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기대감으로 유가가 안정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겁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이란의 연료 운반 선박은 물론 중국 선박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군은 이를 굳이 막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아바스 아라크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적들과 이들의 공격을 지원하는 자들에게만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널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5.3% 급락한 배럴당 93.5달러를 기록하며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많지만 시장에선 미국과 이란 간 합의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Once all of that settles and we start to see some ships going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I think that will be a period where the fundamentals will take over and the rumor mongering will stop. 업종별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가 개막하면서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입지를 굳힐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타는 AI와 관련해 2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 넘게 올랐는데 메타 측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AI 인프라 기업인 네비우스 그룹은 메타와 27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무려 15%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은 타이완의 두 번째 메모리칩 제조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주가가 약 4% 뛰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 업체인 스트래티지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5% 넘게 올랐고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거나 러시아와 에너지 거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럽 일각에서 커지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단 요르겐센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 장관 회동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다시는 수입하지 않기로 EU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유럽이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 자금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선 탑승객이 부담해야 하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3배 넘게 껑충 뛰어오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달 아시아나 여객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승객이 내야 하는 유류 할증료 기준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처럼 가까운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를 14,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장 먼 곳인 미국 뉴욕 등도 8만 원 아래 수준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보다 3배 넘는 유류 할증료를 내고 탑승해야 합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은 국제유가가 4월분 유류 할증료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최근 급등한 탓에 항공사가 책정한 승객의 유류비 부담 수준은 한 달 만에 6단계에서 18단계로 12단계나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가까운 지역을 가는 승객도 다음 달부터 편도 유류 할증료 4만 원, 왕복으론 8만 원 넘게 내야 합니다. 뉴욕과 파리 등 장거리 노선은 왕복 기준 50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항공권도 다음 달부터 기존의 3배 넘는 유류 할증비가 부과됩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부과되는 만큼 4월이 되기 전 미리 항공권을 사둬야 하느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3배 오를 수 있다는데 소식을 듣자마자 여행지에 대한 고민할 새 없이 결제부터 해야 되나 마음이 좀 조급해졌네요. 반면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나흘째 계속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830원대 안팎까지 떨어지며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던 역전 현상도 열흘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수십 원씩 하락하던 시행 초반 이틀과 비교해 하락폭은 줄었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거의 1,600원대였는데 이제 1,800원, 1,900원 이렇게 하니까는 차를 이제 두고 다녀야 되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하가 일선 주유소 가격에 느리게 반영되는 것 같다며 업계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기름값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YTN 취재 결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오른 뒤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크게 늘었고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출구에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 풍경이지만 갑자기 오른 휘발유 가격에 차량 이용을 포기했다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기름값이 한 200원 정도 리터당 200원 정도 올라가지고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전철로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900원대를 돌파한 지난 10일 이후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동 사태 전인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1호선에서 8호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33만여 명이었는데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1,065만여 명으로 32만여 명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봐도 지난 9일 이후 나흘 동안 하루 평균 24만 명, 2.4%가량 더 많은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한 지난 10일 이후 사흘 동안 서울 시내 교통량은 22만 7천여 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으로 출근하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최근 기름값에 좀 부담이 돼갖고 버스로 출근하면 1시간 좀 남짓하게 걸립니다. 한 번 정도 환승하고 옵니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도 두 기간을 비교하면
하루 평균 23만 6천여 대가 감소했습니다. 기름값 상승이 차량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출퇴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과 걱정도 상당합니다. 차는 가능하면 좀 적게 타고 지하철로 이용하려고 해요. 많이 오른 것도 문제지만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기름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기름값이 출퇴근길 도로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2월 수입 물가 지수는 1월보다 1.1%, 1년 전보다는 1.2% 상승했습니다. 8개월 연속 오름세인데요. 두바이유 가격이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68.4달러로 대폭 오른 영향이 컸습니다.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20대 여성은 가해 남성을 피해 여러 차례 직장을 옮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는 목숨 걸고 출근한단 말까지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대 피해 여성은 직장 인근에서 퇴근하던 길에 길목을 지키고 있던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난달 초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뒤에 잡은 새로운 직장이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피해 여성은 김 씨의 스토킹을 피해 수차례 직장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씨가 자신의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나 자신의 차에서 위치 추적 의심 장치를 발견해 신고한 여성은 주변에도 이와 관련한 두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매일 목숨 걸고 출근한다고까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범행 장소를 두 차례에 걸쳐 미리 다녀갔던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쫓겨다니며 두려움 속에 집을 나섰던 20대 여성은 새로 잡은 직장으로 출근한 지 한 달여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고 스마트워치로 신고까지 했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피해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적절했을까요? 경찰은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 수사를 보강한 뒤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치가 더 빨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경찰청은 부실 대응 감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서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잠정조치 3호의 2는 지난 2023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습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가 끊이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 가까워질 때마다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알림이 가고 이 같은 상황이 경찰에도 통보되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면 김 씨가 범행 며칠 전 직장 주변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나 범행 당일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해자와 법무부, 경찰이 모두 알고 대응할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잠정조치 1, 2, 3호는 적용하면서도 3호의 2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가해자 구금이 가능해 더 강력한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우선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참고인 조사 등 김 씨 스토킹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해도 법원의 발부율이 낮다고 주장했는데 YTN 취재 결과 지난 2024년 시행 이후 3호의 2는 매년 30% 넘게 승인됐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38%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자 감찰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청은 곧바로 부실 대응 감찰에 나섰는데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의 해당 사건 처리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관내 13개 경찰서의 고위험군 관계성 범죄에 대해 전수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에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여당 내 강경파를 직격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즉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이미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하고 재임용 심사를 볼 것인지는 개혁의 핵심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하며 정부 개혁안에 공개 반발했던 여당 내 일부 강경파를 직격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고 검사의 선별적 재임용은 사조직화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비판에 직접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조국 혁신당 등이 반대하는 전권 송치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의 개혁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했고 여당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부안이 아닌 당정 협의안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파의 수정 요구에 제동을 건 걸로 보이는데 수정 여지 또한 남겨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 개혁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는 것을 본 이 대통령이 이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쟁점에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밝힌 건 반복되는 논란과 당정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런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언급되는데요. 당정과 당내 강경파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청래 대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만찬으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른 시간 안에 검찰개혁 결과물을 내보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강성당원 중심으로 터져나오는 도로검찰청 우려를 의식해 일종의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인데 이와 동시에 당정청 조율은 속도를 내며 입법 시계를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9일 날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게 배제하지 않는다. 지금 조율 중에 있고 여의치 않으면 선물 국회 안에 최대 관건은 국회 법사위 운영권을 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입니다. 주말 사이 정 대표가 추미애, 김용민 등 법사위원들을 만나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대한 잡음을 줄이고 조율을 매듭짓기 위해 정 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별개로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없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에 여러 차례 힘을 실은 만큼 수정의 폭은 크지 않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당정과 강경파 사이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조율해야 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잠행 이틀 만에 전격 복귀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세대 교체를 앞세워서 현역 충북지사를 향해 컷오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의 텃밭인 부산과 대구 등 영남권에 도전하는 현역, 중진까지 추가 공천 배제를 예고했는데요.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 공천 배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전권을 약속받고 돌아온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 하루 만에 전광석화로 밀어붙인 겁니다.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김 지사는 원칙과 절차를 파괴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컷오프 발표 이후 이 위원장이 주재한 공관위 회의마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위원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천 배제하고 초선 주진우 의원 단수 공천 방안을 제안하자 정의용 사무총장과 곽규택, 서지영 의원 등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 시장은 혁신 공천을 망나니 칼춤에 빗대 강력 반발했고 주 의원마저도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공관위가 텃밭인 대구시장 공천에도 현역 중진들의 컷오프를 추진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며 화해름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내분이 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고 이러면 오히려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죠. 반면 이 위원장은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만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공천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관위는 같은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다시 한번 공천 기회를 열어주며 조속한 참여를 호소했는데 당 지도부가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오 시장 측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등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를 이 손으로 물러나게 하는 형태의 선대위에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맹 끝에 들어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혁신 공천에 닻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암초를 만난 모습입니다. 텃밭인 영남 주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참여를 이끌 수 있느냐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연일 공기가 답답합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악화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겠고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겠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호남 내륙은 오전까지 서리가 내리겠고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8도, 대구 3.9도, 울산은 5.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구 18도, 부산 16도까지 크게 올라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핵심 통로인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를 또 공격하고 홍해 주변의 물류 기지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헤란에서 대규모 공습을 벌이면서 아직 목표물 수천 개가 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건데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을 시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략 비축유 긴급 방출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이 계속돼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비투기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중동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어떤 국가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호르무즈 해협에서 들여오고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수입하며 한국은 35% 정도를 들여온다면서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저녁 미국 측의 요청으로 루비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뜻대로 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영국은 확전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지 않았던 독일과 호주 등도 선제적으로 군사작전 참여를 일축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작전 동참을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백악관도 나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Just as he did when he called on them to step up with respect to their defense spending in NATO, he's calling them to do more here, and I think you'll see that come to fruition. 하지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동맹국들과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이것이 나토의 임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영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며 더 큰 전쟁에 휘말리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While taking the necessary action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we will not be drawn into the wider war.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입니다. 앞서 프랑스도 전쟁이 격화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호주와 독일 등도 선제적으로 거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독일은 이 전쟁은 나토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Das würde ich mir sehr gut überlegen, bevor wir diesen Schritt gehen. Und ich sehe ganz klar dafür keinerlei Veranlassung, das zu tun. Es ist nicht unser Krieg. Wir haben ihn nicht begonnen. Wir wollen diplomatische Lösungen und ein schnelles Ende. 그러면서 호르무즈 폐쇄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공언하고 있지만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해상 호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미 해병대가 직접 이란 본토에 상륙해 해안을 장악하는 고강도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미군 항공모함들이 해협 입구를 압박하고 있지만 민간 유조선의 통행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Mr. President, when will the Navy start escorting tankers through the Straits of Hormuz?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는 훨씬 신중합니다. 해상 호위만으론 이란 내륙에서 쏟아지는 지대함 미사일과 자폭 드론의 파상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군이 직접 이란 남부 연안을 장악해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란 내부의 민족적 갈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거론됩니다. There will have to be a ground element, and I could see that there are various options how this could play out. There are ethnic insurgencies in the periphery of Iran. 이런 내부 분열을 틈타 미 해병대가 험준한 남부 해안에 상륙해 미사일 거점을 타격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수천 명의 지상군 투입과 수개월의 장기 작전, 그리고 하루 1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합니다. 작전 수위가 전면 침공 수준으로 격상되면 이미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단순 호위를 넘어 자칫 대규모 지상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인명 손실과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고심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청하면서 근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이나 규모가 더 큰 구축함 등도 거론되지만 모두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 여부를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이 기승을 부리던 2009년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UN 결의에 따라 아덴만 해역에 파견됐습니다. 2011년 피랍 선박을 구해낸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이름을 알렸고 지금도 47진 병력 260여 명이 오만을 거점으로 상선 보호나 해적, 퇴치 같은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견 요청으로 청해부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해적 소탕을 넘어 국가 간 전쟁이 벌어진 호르무즈에 발을 담그기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청해부대가 운용하는 4,400톤급 대조영함은 함대공 미사일과 대잠 헬기, 어뢰 등을 탑재하고 있는데 탄도미사일이나 기뢰에 대처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해적을 상대로 하기 위한 무장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드론이나 또는 지대한 미사일을 상대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방어 능력이 부족한 청해부대 대신 7,000톤급 이상 구축함이나 기뢰 제거용 소해함 등도 파견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선 보호와는 차원이 다른 전쟁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은 2011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을 계기로 유사시 지시되는 해역까지 넓어졌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20년 청해부대를 호르무즈에 투입했지만 당시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없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시한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또 이 모든 건 미국의 공식 요청 이후에나 검토될 사안으로 정부는 아직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검토하더라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커 단시간에 결론 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중동 전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요청에 정치권은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 충격 완화를 위해 신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발을 맞추며 일단 신중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파견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대신 국민 안전 확보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 집행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들도 각각 우리 군사 업무 범위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접근에 무게를 뒀습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부대의 안전과 외교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을 끌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의 명분과 압박과 참여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한 것 같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의도를 잘 읽어야 되는 거고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지도 쟁점인데 국민의힘은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돈만 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재차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속도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당정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중동 사태 관련 회의에서 위기 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대로 비축유 2,246만 배럴을 3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의 경우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추경안 긴급 편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선거용 돈풀기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처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긴급 방출한 전략 비축유가 세계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14억 배럴이 더 있다며 중동 전쟁이 계속돼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32개 회원국은 지난 11일 전략 비축유 4억 배럴 방출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국은 즉각 풀었고 미주와 유럽 회원국은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IEA는 이 물량이 시장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필요하면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government stocks and industry stocks held under government obligation, if you combine them, there will be still over 1.4 billion barrels remaining, which means we can do more later as and if needed. IEA는 석유 공급 부족 사태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발 도상국들이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라크 같은 중동 산유국들도 정부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IEA는 비축유 방출이 당분간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의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if the state were to reopen tomorrow, the IEA estimates it will still take time for the global energy trade to recover. IEA는 회원국이 아닌 인도, 콜롬비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전 세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어떤 정보와 권고 사항을 제공해야 할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물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까지 급등하면서 중동으로 수출하던 우리 기업들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신항 터미널에 수출품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하지만 중동으로 향하는 일부 수출품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페르시아만 연한 주요 항만 24곳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는 7곳만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해협 안쪽 항만은 사실상 운항이 멈춘 상태고 일부 대체 항로도 군사 공격을 받는 등 바닷길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정세가 악화하면서 해상 운임도 치솟았습니다. 중동 노선 컨테이너선의 운임은 40% 급등해 처음으로 미주 노선 운임을 넘어섰고 국내 1위 해운사 HMM은 안전을 이유로 중동행 컨테이너선 신규 예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물류비 급등을 꼽았습니다. 코트라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을 상담한 결과 물류비 상승 피해와 지원 요청이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항로를 우회할 경우 추가 운임이 붙고 기존 항로가 막히면서 반송 비용과 창고료, 해상 보험료도 크게 오른 탓입니다. 전쟁 여파로 바이어와 연락이 끊기거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도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해 지역 역시 주요 선사들이 서비스를 보류한 상황이어서 대체 항로 발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부는 80억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바우처를 공급하고 대체 수출로 발굴에도 나섰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수출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손우정입니다. 축산업계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농기계에 넣을 기름값까지 뛰면서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우 농가입니다. 농민이 트랙터를 몰아 곡물과 건초를 섞은 사료를 여물통으로 옮깁니다. 이 농가에서만 하루 1톤 넘는 사료를 쓰는데 한 달 사료값만 1,000만 원 넘게 듭니다. 사료 대부분은 수입하는 만큼 중동 사태로 환율이 요동치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료값이 조금만 올라도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수백만 원씩 더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농기계 가동도 부담입니다. 소는 큰 동물이라 분변 처리부터 사료 공급까지 모두 대형 농기계를 써야 합니다. 이 농가에서 쓰는 경유의 양만 한 달에 300리터가 넘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사태가 길어질수록 생산비 부담은 고스란히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난 비용은 농가의 수익 구조를 뿌리째 흔듭니다. 최하 원뿔 이상 정도는 나와야 이제 뭐 우리 인건비라든지 사료 가격 정도는 되는데 원뿔 밑으로 나오면 그거 손해입니다. 예, 한 뭐 최하 몇십만에서 몇백만 원까지 손해입니다. 어렵게 물꼬를 터놓은 중동 수출길도 막혔습니다. 까다로운 할랄 인증까지 받아 지난해 UAE에 처음으로 한우 수출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양을 더 늘릴 계획이었지만 전쟁이 터지며 2월 이후 판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2톤, 전체 2톤 나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상주 축협통해서 960kg 정도 그렇게 지금은 연초 2월 달에 이제 200kg 나간 다음에 지금 전쟁으로 중단된 고래 상태예요.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농축산 분야 전반에 번지면서 밥상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감도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함께 살펴보시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사드 반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3차 접수에 나서는 가운데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록 여부가 관심입니다.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 출범과 인적 쇄신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며 지난 5일에서 8일 진행된 정기 공천 접수와 10일 추가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오나읍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지난해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정치부로코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고 공직 등 특혜를 줬다는 매관 매직 혐의 재판이 오늘 본격 시작됩니다. 김 씨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고가 그림 등 2억 9천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죠. 만약 군함을 파견한다면 청해부대가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아덴만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서울신문이 짚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호르무즈 해역과는 약 2,000km 떨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작전 속도라면 사나흘 뒤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말리아 앞바다이자 홍해로 가는 길목인 아덴만은 여전히 해적 사건이 잦은 곳입니다. 소말리아 해적 피해는 2011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가자지구 전쟁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청해부대는 연간 국내외 선박 약 1000여 척의 안전한 항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청해부대가 파견되면 대체할 부대가 없습니다. 또 호르무즈는 기존 작전 환경과 다르고 청해부대가 탄도미사일이나 기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청해부대 파견은 여러모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많은 선택지로 보이는데요. 표면적으로는 협조 의지를 보이되 시간을 끄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설령 각국이 호위함을 보낸다고 해도 안전하게 호르무즈를 건널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란에 독침 3종 세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정리했습니다. 만약 호위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군함과 동맹국 호위함이 협력해 유조선과 호르무즈를 건너게 됩니다. 먼저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다 위의 지뢰, 기뢰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첨단 이지스함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기뢰는 찾아내기도 어려워서 더 위협적입니다. 이란의 드론과 소형 고석정으로 구성된 모기 함대 공격도 막아내야 합니다. 아무리 첨단 이지스함이라고 해도 사방에서 동시에 수십 척이 벌떼처럼 몰려들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란 해안에서 쏘는 미사일은 도달거리가 짧아서 방어 체계가 작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폭이 좁은 호르무즈 특성상 아군 선박끼리 부딪히는 돌발 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걸프 지역에서 호르무즈 통과를 기다리는 선박만 약 600척으로 알려졌는데 안전하게 통행하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 전쟁에 세계가 지쳐가는 요즘 자고 나면 식는 디저트 여행에도 피로감 느끼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가 SNS가 빚어낸 초단기 유행을 분석했습니다. 탕후루와 두바이 쫀득쿠키를 거쳐 올해는 버터떡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올려줄 구원투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그 구원투수가 경기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행이 최고점을 찍고 검색량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기간을 추산했더니 2020년 크로플은 163일, 2023년 탕후루는 54일로 줄었고요. 작년의 두쫀쿠는 17일에 그쳤습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두쫀쿠 재료가 벌써 악성 재고가 됐다는 한탄도 이어집니다. 편의점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가 참전해서 희소성이 사라지면 유행이 시들해지는 패턴입니다. 숏폼에서 화제가 된 메뉴가 카페 메뉴판과 배달 앱을 점령하는 현상이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는데요. 버터떡 다음엔 뭐가 등장할지 유행을 따라가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3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장은 바닥의 강도가 충분해야 사고나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요. 바닥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두고 업체 두 곳이 심각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중고철제 가공 공장입니다. 2년 전 시공한 콘크리트 바닥 곳곳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압축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후 공장 측은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구역에 대한 콘크리트 바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레미콘 업체에 요청한 콘크리트 강도는 2년 전 시공한 바닥 강도 25메가파스칼보다 높은 30메가파스칼. 그런데 시공 뒤 압축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 검사를 앞두고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레미콘 업체에서 품질 시험용으로 채집한 표본을 무단으로 옮기려다 적발된 겁니다. 공장 측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시멘트를 적게 탔을 가능성이 있다며 압축 강도 품질 검사를 조작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시료를 바꿨다는 거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압축 강도가 나올 거라는 걸 인지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 측은 레미콘 업체가 제시한 압축 강도 품질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인 시험기관 2곳에 검사를 추가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전체 5곳 가운데 4곳에서 압축 강도가 요청보다 약한 25메가파스칼 안팎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양생한 바닥은 이미 균열이 시작됐고 콘크리트 부스러기가 발생하는 상황.
이에 대해 레미콘 업체는 품질 검사용 표본이 햇볕에 노출돼 옮기려 한 것이지 바꿔치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공인기관의 의뢰에 실시한 품질 검사에서는 합격점 이상을 받은 결과가 있고 균열과 먼지 발생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해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전문 감정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다 모여서 전문 감정인 하에 다시 한번 판별을 해보고 다시 한번 보수 방안이라든지 차후 진행 상황을 논의해보고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른 전체 1억 3천여만 원 공사대금 지급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 그 사이 공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가루와 먼지가 인근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사옥입니다. 최근 고위 간부들의 성폭행 의혹 등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던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보건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와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 사업을 점검해 모두 23건의 부적절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장애인 행사에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하거나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3천만 원대 선물을 제공하고 외유성 해외여행을 가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연일 공기가 답답합니다. 대기질이 악화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요. 이곳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은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는 일평균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영남 등 그 밖의 지역도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겠고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6도, 대구는 3.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구와 광주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고 이후에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